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산 수업의 남겨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원전부터 별 관측에 사용하던 혼천이와 혼천이를 간략하게 개량한 간이, 그리고 조선에서 독창적으로 제작한 15세기 세종대 소간이와 19세기 제국권 혼천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천이는 기원전 2세기 중국 한나라부터 사용되어 오던 대표적인 천문기기입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서경, 신전에는 성기옥형으로 1월 5성을 바로 잡으셨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기옥형은 바로 혼천이를 의미합니다. 후한대의 학자 장영은 지평권을 결합한 혼천이를 제작해 우주론인 혼천서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중국 원대의 혼천이를 개량한 간이가 제작되면서 혼천이는 수력을 이용한 자동 운행 장치와 결합한 천문시계나 성리학자들의 교육용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33년 세종대 이청과 장영실이 혼천이를 제작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작된 혼천이는 혼상과 함께 간이대 서쪽에 작은 각을 지어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혼천이는 지름과 높이가 8척 규모인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구조는 3개의 층과 8개의 환, 즉 8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밖에 있는 첫 번째 층을 6방이, 즉 상하 사방이 합쳐져 있다고 하여서 육합의라고 부르죠. 육합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네, 육합의는 지평환, 청경환, 천위환으로 구성됩니다. 지평환은 땅의 지평을, 청경환은 하늘의 경도를, 그리고 천위환은 하늘의 위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층은 1월 성신, 즉 태양, 달, 별의 새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고 하여서 삼신의라고 합니다. 삼신의는 천체 경도 측정용 삼신환, 태양 관측용 황도환, 달 관측용 백도환, 별 관측용 적도환으로 구성되죠. 마지막 세 번째 층은 사유의로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사유의 안에는 사유환, 직거, 망통과 표를 설치해서 상하 좌우로 별을 조준해 맞춥니다. 용 모양의 네 기둥이 육합의 지평환을 받치고 있고, 십자 받침대에는 수조를 파서 혼천의 수평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혼천이는 간이나 소관이로 천체를 관측하기 전에 천체의 운행을 시뮬레이션하거나 관측한 데이터를 점검하는 용도로 추정됩니다. 간이는 혼천이를 간략화한 정밀한 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혼천이는 하늘의 구조와 천체의 운행을 잘 형상화한 장점이 있지만은 고리, 즉 환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 관측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는 혼천이의 황도환을 제거하고 적도환, 백각환, 사위환을 떼내서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천체 관측에 최적화하였습니다. 또한 환의 크기를 키워서 0.1도까지 관측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1276년 중국 원의 곽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곽수경은 간이를 사용한 관측을 기반으로 중국 역법 중 가장 정밀하다고 평가받는 수시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 때 칠정산을 완성하기 위해 제작한 첫 번째 관측 기기가 바로 간의입니다. 1432년 세종은 정초와 정인지에게 간이의 옛 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이청과 장현실에게 목간이를 만들게 명합니다. 목간이를 사용해 한양의 북극 출지도, 즉 위도를 정확히 관측해 38도 4분의 1 값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438년 청동으로 대간이가 제작됩니다. 이후 매일 밤 5명의 입직자를 두어서 정밀히 관측토록 명합니다. 관측에는 세종과 세자도 참여해 신하들과 천문학에 대해 논의하곤 했답니다. 간이의 구조는 크게 적도의식과 지평의식 장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도의식 장치는 후국환과 정극환, 사유환과 규형, 적도환, 백각환과 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국환과 정극환은 북극 출지도를 관측하고 간이를 북극 방향으로 맞출 때 필요한 환입니다. 사유환과 규형은 북극에서 천체까지
각거리인 거극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백각환과 적도환 그리고 계형으로 천체의 28수부터 각거리인 입수도와 시간을 측정합니다. 지평의식 장치로는 지평환과 이분환 그리고 규형이 있습니다. 지평환을 가지고 천체의 방위를, 이분환과 규형을 사용해 천체의 지평 고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럼 간단하게 간이의 설치와 관측 방법을 알아볼까요? 나침판을 사용해 간이의 밑받침을 남북 방향에 맞추고 밑받침에 파둔 물홈에 물을 채워 수평을 잡습니다. 후국환 안에 있는 정극환의 중심을 북극에 맞추면 관측 준비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천체의 거극도와 입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적도의식 장치를 사용합니다. 천체의 거극도는 사유환을 좌우로 규형을 위아래로 회전시켜 천체에 맞춘 후 규형이 가리키는 사유환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사유환의 눈금은 북극으로부터 아래로 182.6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천체의 입수도는 적도환과 계형 두 개를 사용해 관측합니다. 이 계형 두 개를 각각 1, 2로 나누어 봅시다. 계형 1은 28수 중 천체에서 가장 가까운 수거성을 찾아 맞추고 적도환을 돌려 수거성에 일치시킵니다. 적도환에는 주천도수와 28수의 값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계형 2를 회전시켜 천체에 맞추고 계형 2가 가르치는 적도환의 눈금을 읽습니다. 즉 계형 1부터 계형 2가 가리키는 눈금까지 세어가면 입수도 값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8수 중에 방수 근처에 위치한 천체의 입수도를 구해봅시다. 우선 계형 1을 방수에 맞추고 적도환을 일치시킵니다. 계형 2를 천체에 맞추고 적도환 방수로부터 계형 2까지 각도를 세면 관측하는 천체의 입수도인 방수 3도 60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이를 이용해 관측지의 북극 출지도와 천체를 정밀하게 관측함으로써 조선 지역에 맞는 천문상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천문상수는 15세기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역법 중의 하나인 조선의 칭정산을 완성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 4월 15일자에는 아래와 같이 소관이 관련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상 16년 가을에 이천, 정초, 정인지 등에게 작은 모양의 간이를 만들기를 명하니 비록 옛 제도에 말미암았으나 실은 새 법에서 나왔다. 옛 간이는 기둥이 많았는데 지금의 이 그릇은 들고 갈 수 있겠도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이와 같으나 간략한 것을 더욱더 간략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목간이를 제작한 2년 후인 세종 16년에 세종은 작은 크기의 간이를 새로 만들 것을 명합니다. 간이가 이미 혼천이를 간략하게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간략하게 개량할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소관이는 간이의 사유환, 백확환, 적도환과 규형만 남기고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대신에 소관이 기둥을 북극에 맞춰 기울여 설치하면 적도의식으로 사용하고 수직하게 세워서 설치하면 지평의식으로 관측할 수 있게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환의 크기는 간이의 3분의 1로 축소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게끔 소형화했습니다. 세종대 소관이는 두 벌을 제작해 경복궁 천추정과 서운관에 관천대를 쌓아 설치하였습니다. 소관이는 사유환과 규형, 백각환과 적도환, 그리고 두 개의 용주와 받침대로 구성됩니다. 사유환에는 365.25도의 주천도분 눈금을 새기고 규형을 장착해 적도의식일 때는 천체의 거극도를, 지평의식일 때는 천체의 지평고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적도환은 주천도분 눈금과 28수가 새겨져 있어 적도 좌표계의 입수도와 밤 시각을 측정합니다. 백각환은 적도환 안쪽에 위치하며 12시 백각과 24방위 눈금을 새겨 넣었습니다. 백각환을 적도의식으로 설치할 때는 주야 시간을, 지평으로 설치할 때는 천체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한 기둥을 끼우는 용주는 두 개로, 하나는 한양의 북극 출지도인 38도 4분의 1에 맞춰 기울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90도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유한 기둥을 기울어진 용주에 설치하면 적도의식이 되고 수직한 용주에 설치하면 지평의식 천문기기가 됩니다.
소관이 받친 때에는 물홈이 파여 있어 나침반을 설치해 남북 방향을 물을 이용해 수평을 맞추는 데 사용합니다. 소관이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간이와 같습니다. 천체의 거극도와 입수도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사유환 기둥을 기울어진 용주에 설치합니다. 사유환과 규형을 돌리고 규형이 가리키는 사유환 눈금을 읽어 거극도를 측정합니다. 또 사유환이 가리키는 적도환의 수거성으로부터 각도를 재면 천체의 입수도입니다. 천체의 지평고도와 방위각을 측정하려면 사유환 기둥을 수직한 용주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규형을 천체에 맞춘 후 사유환으로 지평고도를, 백각환으로 방위각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유환을 적도의식으로 설치합니다. 낮 시간을 측정할 때는 규형을 태양에 맞춘 후 백각환에 새겨진 12시 백각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밤 시간은 규형으로 그날의 중성에 맞추고 적도환을 중성과 일치시킨 후 백각환의 값으로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정밀한 관측이 가능한 간이는 역법의 천문상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반면 관측하는 데 최적화된 소관으로는 주로 해성, 소행성, 1월식 등 여러 천변현상을 관측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대 1490년 11월 27일부터 1491년 1월 4일까지 소관위로 관측한 해성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에 해성이 위성 11도로 옮겨갔는데 북극과의 거리가 76도 반이었으며 빛의 길이는 일장 남짓하였습니다. 북극과의 거리 두수는 소관위를 가지고 관찰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해성 관측에 소관위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죠. 천체 관측에 간이와 소관위가 사용된 이후에도 혼천위는 계속 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체 관측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혼천위는 하늘의 형상과 천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용이거나 천문 시계용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황, 송시열 등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제작한 교육용 혼천위 유물들이 남아있죠. 송영의 혼천시계와 홍대용의 자명종식 혼천위에서도 혼천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서양 천문 관측기가 조선에 소개되면서 관상감에서는 적도 경위의나 신법 지평 일구 등을 제작해 천문 관측에 활용하였습니다. 19세기 중반 남병철은 교육용과 천문 시계로 사용해오던 혼천위를 다시 관측용으로 개량합니다. 남병철의 저서 의기집설 상권에 그가 개량한 혼천위 제작법과 사용법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남병철은 역대 제작된 혼천위를 살펴 복잡한 부속품들은 제거하고 관측에 편리하도록 새로운 혼천위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고 밝힙니다. 남병철이 개량한 혼천위는 5중 8안으로 구성됩니다. 즉 외의, 육합의, 삼신의, 제극의, 사유의 총 5겹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각각 지평환, 좌우환, 사유환 등 8개의 환을 만들어서 천체 관측에 편리하도록 개량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능이 바로 제극환입니다. 제극환에 설치된 적극공, 황극공, 천정공에 사유환을 번갈아 끼우면 적도좌표계, 황도좌표계, 지평좌표계로 변환해서 천체를 관측할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도의식, 황도의식, 그리고 지평의식 천체 관측기기를 사용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고 제극권 혼천위 하나로 동시에 관측할 수 있도록 설계한 혁신이죠. 19세기 서양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수천 년을 이어내려온 우리 전통 천문학은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시 조선의 최고 천문학자로 칭송받던 남병철은 왜 수백 년 동안 관측기기로 사용하지 않았던 혼천위를 관측용으로 개량하는 데 열정을 쏟았을까요? 아마도 천문학자이자 유학자인 남병철에게 혼천위는 단순히 하늘을 관측하는 관측기기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것 같습니다. 혼천위는 천명, 즉 하늘의 뜻을 살펴 나라를 다스려온 정치 사상의 상징물이자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라 삶을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이지 않았을까요? 감사합니다.